안녕하십니까. 내년 이제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잠잠했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자리 해보겠다고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대표인가요? 2016년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손혜원 의원, 또 지금 목포 구도심 개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되면 나의 전 재산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죠. 이분 어떤 면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상당히 좀 상위권에 있는 분이 아닌가. 거기와 또 상대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제 멍멍이 싸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손혜원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할 것인가, 또 하게 되면 당선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당선 가능성을 한번 유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나무위키에 55년 2월 15일, 양력이겠죠. 2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모릅니다. 사주 구성은 을미, 무인, 경미. 인월의 정화가 지지무군하고 미중정화, 인중병화, 미중정화에 통군을 하고 있지만 무군하다. 그래서 약하다. 약한 반면에, 물론 인수는 왕합니다만 약한 반면에, 그럼 뭐 때문에 약해졌을까? 무토, 미토, 미중기토, 미중기토, 인중무토. 그래서 식상이 태왕에서, 식상이 강해서 약해졌다. 이런 사주를 진상관, 일주보다도 식상이 강할 때 진상관이라고 하고, 일주가 식상보다 강할 때는 가상관이라고 하죠. 진상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화가 지지무군을 통군을 하고 있지만 지지무군에서 태세하니까, 어떻게 해서 태세했냐? 식상의 설기가 너무 심하게 됐다. 그러면 이 설기를 갖다가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 뭘로? 나무로. 그래서 일주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주의 구성이 되었다. 진상관, 용인격. 진상관, 용인격이 사주. 결국은 용신은 나무, 이신은 물, 금은 귀신, 토는 구신. 여기 이제 금이 안 보이죠? 여기 지금 귀신을 갖다 털어봐도 됩니다. 토가 강해서 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화는 어떻습니까? 자, 화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화운이 들어오면 일단은 식상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인수의 힘을 갖다가 빼고. 그런데 이 사주는 공교롭게도 인월이 됐습니다. 인월에,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인월에 목을 용신으로 할 때는, 목용신을 하게 돼요. 인월입니다. 묘월이 아니에요. 인월입니다. 간지, 화운에 나무가 튼튼해진다. 나무가 튼튼해진다. 결국은 용신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의 운에.
그래서 이럴 때는 나무의 병사공을 본 것이 아니고 식상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용신이 튼튼해진다. 용신은 항상 강한 걸 바라기 때문에 강해야죠. 나를 지켜주는 힘이 강해야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월의 나무가 용신일 때는 간지 화운이 나무가 튼튼하니까 좋다. 그래서 결국은 화운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좋다. 그래 이 사주는 수목화운에 발복을 하고 토금운이 굉장히 안 좋다. 왜 금이 들어오면은 탐재개인 금이 재니까 돌을 탐하다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고 식상이 들어오면은 진상관, 행상관, 이와 백단 관을 치기 때문에 관제가 붙는다. 이런 상황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게요. 기토운은 안 좋습니다. 8, 9, 10, 11, 12살까지는 안 좋다. 13살부터 그런데 이분이 공개할 때도 양력으로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7살 때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 18세가 되면 고3이 됩니다. 여기서 학력고사를 보겠죠. 어렸을 때 17세까지, 묘목이 17세까지니까 여자는 플러스 1 더 가니까 17세 생일까지는 공부가 잘 됐습니다. 묘미한 먹고 진상관 용인격에서 인수가 들어와서 식상을 억제했던 공부가 잘 됩니다. 공부가 잘 됐다. 17세까지는 공부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고3 때 좀 성적이 떨어져서 숙명여고를 졸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하고 숙명여고 동창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잘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5년에 많은 덕을, 김정숙 여사의 덕을 봤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든 17세까지는 잘 되는데 18세 성적이 좀 경금이랄까 금금목하면 조금 성적이 떨어져서 홍익대를 갔다. 홍익대? 예. 숙명여고에서 홍익대. 이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은 근본적으로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이 강하거나 어찌됐든 식상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주가 되거나 아니면 식상이 강한 사람은 식상이 병이 됐든 용신이 됐든 간에 일단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잔꾀도 상당히 능하고 달병가고 말도 잘하고 또 재주도 있고 특히 예술성 이분이 나전칠기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재주, 글재주, 말재주, 몸재주가 있는 상당히 임기응변에도 능하고 눈썰미도 있고 재주도 있고 머리도 착착착 잘 돌아가고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베낀 사주. 단 이분은 일주가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는 나무 간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어떤 그런 말을 하거나 대항을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 있다. 이분은 건들면 안 돼요. 사주상으로 볼 때 누가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랬냐 저랬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 막 그냥 금방 그냥 열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이런 성격의 소유자한테 박지원 전 원장이 부동산 투기 맞다 한마디 해놓고 지금까지 앙숙이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지금 목포로 나올는지 뭐 서울로 나올는지 아니면 옛날에 지역구였던 뭐 해남 진도 완도 이쪽으로 나올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 박지원 전 원장도 한번 사주를 옛날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손혜원 전 의원이 조금 더 상회합니다. 상회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연 때 나와서 자, 여기까지는 힘들었어요. 8, 9, 10, 11, 12, 32, 33, 34세 4중 무토 병화까지 힘들어. 4중 병화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37세 후 수목 여기까지 48, 49, 50, 51, 55, 54, 54세까지 미중 정을기니까 미중 을목까지는 좋았다. 여기 나빴고 57세 이후 간목 대운에. 자, 그럼 여기 2015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2016년도 간목 대운에 병신년에 또 됐죠. 대운 간목 떴다. 용신 떴다. 병화 나무가 튼튼해지는 간지 화운이 떴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67세 전에 신중 병금운에 관제가 붙었죠. 목포 구도시 개발에 따르는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으로 또 법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벌금 1,000,000원 물어냈잖아요. 땅 투기 의혹, 목포 구도심 땅 투기 의혹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벌금 받으면 나는 차명으로 거래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것이 벌금이 나오다 법적 조치가 내려지면 나의 전 재산을 사유에 환원하겠다. 나의 목숨도 걸겠다.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신뢰성이 있어야죠. 신뢰성이 없어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아니다 하고. 정치인들은 다른 건 다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따라서 좀 솔직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양반 말 한마디만 콩으로 매주를 써도 맞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정말 진솔하게 양심 속이지 않고 잘한 거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제발 그랬으면 쓰겠어요. 그냥 적당하냐 국민들 눈속임이나 하고 그런 정치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또 특히 팬덤 정치.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중정치가 돼야지 팬덤 정치가 되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팬덤 정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선생님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일부 자기 팬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갖고 그게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든 이제 이거는 4~5미를 거치면 잘 됐는데 여기서 관제가 붙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벌금 1,000,000원을 물었다. 그럼 이제 66세 여자는 일 더 가지고 67세 생일을 지나고 67세 생일을 지납니다. 그죠? 생일 후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목이 용신인데 을목이 들어와서 진상관 용인격. 자, 이거 이제 관록이고 명예입니다. 관록, 명예, 또 뭐예요? 문서 발동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뭡니까? 개면연이요.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내년 4월 10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무도 잘 타네요. 물 들어왔죠. 여기도 무기와 화. 물 들어왔죠. 하반기 가면 나무 들어와요.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간목 들어왔어요. 그럼 내년이 또 1월, 2월, 3월이 병인정묘일. 병인정묘. 잘 떠갑니다. 무진. 무토에서 지금 내년 4월 10일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혜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면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는 운이다.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냐? 80%, 70%에서 80%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지도 면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훨씬 더 뭐 정치 9단인지 이제 10단으로 올렸는지, 근데 정치는 9단, 10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고무줄이 어느 한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끊어지게 마련이죠.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스님이 바라건대는 어지간하면 이제 정치 원로로서 좀 후손으로 물러나고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마르고 닳도록 그 어느 자리를 갖다 고수를 해서 본인의 어떤 비호감도 가면 막상 막 할 거예요. 손혜원 저 의원이나 박지원 저 원장 다 마찬가지. 막상 비호감도 랭킹에 다 든 분들 아니에요. 이제 박지원 전 원장도 정치 그런 정도 그 정도 했으면 후손으로 물러날 때도 됐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 손혜원 전 의원도 부동산 투기로 사회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으면 조금 또 이제 후배들한테 이게 정치도 물려주고 뭐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정치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죽을 때 정치가 끝난다 하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삼선 제한법을 만들어야 돼요. 스님 볼 때는 그래요. 뭐 시도지사만 뭐 3번 이상 출마 못하게 하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야죠. 마르고 닳도록 뭐 직업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다 보면 안 좋은 것만 늘어나고, 그 결탁하고 유착하고, 그렇게 해서 말로가 참말로 처참하고 이런 정치인들 안 봤습니까? 잘못하면 세월랑 차고 또 징역 가야 되고. 그런 그 이쁘지 않은 꼴을 보이기 싫으면 삼선 제한법, 국회의원도 3번 이상 못 해먹겠고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쓰겠고, 또 특히 거짓말 잘하는 국회의원들, 거짓말이 정말로 국민들 어떤 정서에 상당히 많은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갖고 그냥 내려오겠고, 좀 뭐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쓰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죠. 더불어민주당도 복잡합니다. 돈봉투 살포, 또 뭐 김남국의 뭐 코인 의혹, 또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지금 이제 또 어제도 뭐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게 참 웃지도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좀 잘 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국민들의 삶이 좀 편해지고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국민들만 참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4주 흐름으로 봤을 때 손혜원 전 의원은 총선 출마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당선 가능성은 70에서 80%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홍은 대운도 떴고 1년 운도 떴습니다. 1년 운도 간목이 떴기 때문에 그 대운과 연운이 특히 진상관 용 인격에서 인수가 대운과 1년운에서 같이 떴으니까 그래서 스님은 당선 가능성은 70에서 80%. 그동안에 금요운에 관제 붙었잖아요. 인신촌 관제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다. 벌금 1,000만 원 물어낸 거예요. 사회환원까지는 뭐 정치인들 뭐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바보지. 응? 정치인들 신뢰성 없어요. 말은 어떻게 한다 그래놓고 참. 그래서 오늘은 손혜원 전 의원 앞으로 총선 출마, 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사주 분석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